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령 역주행 참사의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이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 그러니까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딱딱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만 국과수의 판단은 이 운전자가 밟은 거는 엑셀이었다라는 겁니다. EDR 분석 결과가 이만큼 나왔으면은 상당히 좀 과학적인 증거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 현대적인 차량들이 워낙 좀 전자 제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국과수에서 EDR 분석했는데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대체로 그냥 이제 실무적입니다. 그냥 변호사 실무에서는 대체로 과실로 이렇게 많이 보는 그러한 결과이기는 합니다. 예. 네. 권상희 평론가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사고 당시에 이 사고 차량의 후방에 이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왔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과수가 판단했는데 그거는 외부의 빛으로 인한 난반사 또는 뭐 플리커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난반사와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난반사라는 건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투영된 걸 난반사라고 하고요. 플리커 현상 같은 경우는 화면이나 조명이 빠르게 반복해서 켜지고 꺼질 때 눈에 보이는 깜빡임을 플리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 플리커 현상이라는 건 이 외부 충격에 의한 전자적 결함으로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온 걸 플리커 현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국과수가 판단을 한 건데 이걸 달리 해석을 해드리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후방등이 켜진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능성으로 경찰이 열어두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차 씨 같은 경우는 차량 결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결함을 계속해서 주장을 할지 또 이 주장을 번복할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고 일단 가능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권 평론가님 말씀처럼 EDR 이거 나 못 믿겠다라고 지금 운전자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EDR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요즘 전자장치가 워낙에 많으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도 국과수에서 좀 더 한 번 더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건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변호인을 선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사건들을 했을 때 EDR이 이 정도까지 90%다 이렇게까지 국과수에서 나와버리면 네. 이거는 이 본인이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물론 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고 혐의를 꼭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근데 끝까지 부정할 경우에는 이게 혐의를 끝까지 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잘못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구속영장 청구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변호사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는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또 하도 차가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EDR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그러한 사례들이 네. 늘곤 있어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EDR이 100% 맞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런 국과수의 판단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이었다. 이번 사고 원인은 그렇게 좀 확신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오늘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뭐 지금 전반적인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라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사고 운전자 조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에요. 사실 이 사고 자체가 워낙 중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온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밝히지 않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감정 결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수사 과정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게 현재 경찰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미한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수 감정 결과가 운전자 과실, 이 보도가 오늘 상당히 오전부터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오보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리 해석을 하면 운전자 쪽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 경찰의 입장, 이 감정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온 결정적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증거 여부에 따라서 이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운전자 진술 조사가 좀 진전된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러 갔었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또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서울대병원에서 2주 동안 지금 진료를 받았었는데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기간이 2주예요. 지금 2주가 만료됐기 때문에 병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지금 이 차 씨의 경과 등을 살펴보고 추후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